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이더리움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가 8천만 원을 42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46만 원, 48만 원 깎아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추첨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어제부터 나온 소식이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60억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부터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종섭 전 국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조금 수사까지는 시작이 된 것 같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월, 2월 사이에 사들이고 그리고 2월, 3월 사이에 팔았다라는 건데 당시에 이제 거래소에서 짧은 기간에 대량의 한 80만 개 정도의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사들이고 그리고 바로 또 짧은 기간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은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검찰, 경찰, 뭐 국세청 등등의 파견된 인원이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수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던 거죠. 자, 지금 화면 보면은 거래소가 문제 제기를 했고 FIU라는 금융분석원에서 결국 검찰까지 넘기긴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검찰까지 넘겼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계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좌 추적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것을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빨간 그래프가 보이는데 저렇게 들쑥날쑥 가격이 요동쳤던 코인이 있고 위믹스 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은 조금 익숙한데 위믹스 코인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코인에 투자를 했고 저희 추정치입니다만 최근에 무슨 그 주가가 최정점일 때 팔아서 폭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정점이 아니라 좀 지난 시점에 매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다만 그 시점이 대선 직전이었다. 그리고 실명화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나는 이거 주식 팔아서 산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특별히 규정을 어긴 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김정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재산 공개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주식을 팔아서 샀다고 한 말이 맞긴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 재산 신고 내역을 봤을 때 주식에 관한 부분이 이제 감소를 했고 예금이 증가를 한 약 9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좀 해명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가상재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는 위닉스 매도 이후에 이게 폭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까지 되었는데 사전 정보를 취득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도 이후에 현금화한 자산이 어디로 갔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좀 부차적인 쟁점이라고 보고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 얘기부터 하나씩 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뭐 주식도 거래할 때 이득이 나면 세금을 매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에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 이런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는 게 없는데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이 진행 중인데 김남국 의원이 공교롭게도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폐를 우리가 주식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물건을 양도한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가 이렇게 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세게 과세하니까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로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오늘 김남국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강하게 어필했는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전 재산 걸고 시시비비를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이 가상화폐를 투자를 3번 해서 돈 벌어서 3번 선거를 치렀는데 왜 나는 이걸 갖고 언론에서 문제를 삼느냐. 세 번째로는 이 문제가 가상화폐는 3월 25일 전에라도 분명히 자금 출처, 거래 내역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소유주는 누군지라고 서류를 다 내야 되었대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것이 검찰의 과잉수사하고 기획수사다. 흠집 내기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봐도 대한민국 558만 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전 국민 10% 이상이 갖고 있고요. 또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계기로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법에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김남국 의원께서는 담담히 그리고 당당하게 사실 의혹을 해명해 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자기의 보유한 자산으로 투자해서 뭐 소득을 낼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 같고 공개되지 않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일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세금 얘기하셨어요. 세금 유예한 거 이해 충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필요하다고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를 좀 골라주십시오. 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직자가 이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가상화폐가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지급됨으로써 이제 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아니면은 공직자 뇌물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논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또 코인 투자를 주로 하는 젊은 층들의 반대를 빌미로 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칠필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국회가 왜 이 규제 입법을 미뤄왔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입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경우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에 이제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변호사로부터 이제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등 약 5,5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었습니다만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을 추진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영란법이고 이 법에 따르면은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약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이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변화를 일으켰고 앞으로 이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도 어느 정파가 주도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입법을 할지에 따라서 전국에 주도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투자 자체는 뭘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해 충돌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될 설명이 돼야 될 대목이다. 그다음에 뒤늦게 제도가 개선할 건 빨리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쟁의 포인트를 보면
60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다는 건 좀 예상 밖이라는 규모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런데 그동안 후원금을 모으거나 할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특히 이제 SNS 활동을 통해서 나는 정말 돈이 없어요, 후원금 좀 많이 내주세요 하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논쟁은 되고 있습니다. 소종섭 국장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사건 자체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서 보면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서 그동안의 투자를 좀 해온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등락이 많았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주의 코인이었는데 그것을 짧은 기간에 투자하면서 어쨌든 60억 가까운 이런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 투자 자체가 정말 순수한 투자로 이루어졌느냐, 네. 아니면 어떤 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판 시점이 또 이 실명화되기 직전에 팔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사전에 알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 판 돈의 또 행방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네. 이런 밝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축은 이른바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세, 태도 문제인 거죠. 네.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뭐 열심히 여기저기를 많이 다닌,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그런 의원인데,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후원회 이런 걸 할 때도 이 이른바 개미 후원회를 통해서 거의 뭐 1등을 했지 않습니까? 3억 네. 넘는 후원금을 모았고, 또 뭐 모텔에서 자면서 일하고 뭐 운동화가 닳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60억이라는 이 금액이 주는 충격이 저는 상당히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 비트코인이나 기타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깡통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 의원이 60억 가까운 이런 것을 취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이제 어제부터 계속됐는데 이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오늘 이거는 한동훈의 작품이다, 그러니 그 정치적 저의가 문제이지 내 투자나 내 입법은 크게 문제가 없다, 난 다 걸고 설명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에서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국민 정서상 우리 서민들 몇백만 원, 몇 천만 원에도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금액이 사실 60억도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거고, 저는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의원이 의혹 해소를 담담히 해내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 라인의 검찰의 작품이다 하는 이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것들을 표면화시켜서 이걸로 김남국 의원을 좀 정조준한 듯한 인상을 당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검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워낙 이 검사들이 여러모로 압박 수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께서도 당연히 저렇게 한동훈 작품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난번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문제 제기 때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뭘 걸겠냐, 난 다 걸겠다. 마치 그 장면을 연상시키듯이 김남국 의원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본인도 다 좀 자신의 정보, 무슨 돈으로 언제 샀고 언제 어떻게 팔았고 를 공개하겠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정인 교수님? 예, 저도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뭐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좀 전환시켜 보려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검찰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본인이 정확한 소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소명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그 코인을 팔았는지 여부하고, 코인을 팔았을 경우에 그 자산이 지금 언제 있는지부터 먼저 소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판 게 맞는 건지 팔았다면 60억 또는 그보다 조금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현금이 생겼을 텐데 그거를 은행에 맡겼는지 다른 무언가를 샀는지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앞으로 해명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을 정조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김 의원에게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어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김남국 의원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작품, 한동훈 장관 측에서 정보를 흘려서 일부 언론에서 그걸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일단 김 의원의 주장은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습니까? 근거가 없는 거죠. 정확히 이 정보가 예를 들면 검찰이나 법무부, 한동훈 장관 측에서 흘렸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사안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보면 거래소, 이 코인 거래소 측에서 일단 이 뭔가 이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FIU에다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얘기를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왔는지 검찰에서 새어나왔는지 뭐 금융정보분석원 쪽에서 나왔는지 거래소 코인 거래소 쪽에서 나왔는지 그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걸 한동훈 장관 측에서 흘렸다라고 기정사실을 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안 자체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사나 그런 이 김 의원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김남국 의원이 강하게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반론을 펴면서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로 불리는 개딸들이란 분들은 아니 영리한 투자의 성공 사례 아니냐. 영앤리치라는 젊은 부자의 표상 같은 김남국 의원은 왜 문제 삼느냐는 취지의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시작된 논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접어들면서 뜨겁게 불붙고 있는데 어쨌건 국민들 걱정 없이 좀 처리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관련된 소식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